오후 1시 정각. 육군 중장 김도현은 부대 식당으로 향했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에게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의무였다. 부하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며 두 대의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조리대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여성이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국그릇을 닦고 있었다. 머리에는 조리모를 썼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중장님,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입니다. 부하 장교가 옆에서 설명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판을 들었다. 평소와 같은 루틴이었다. 밥을 받고 국을 받고 반찬을 받는다. 그런데 국을 받는 순간 그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에는 특별한 억양이 없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네, 도현도 짧게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갔을 인사인데 오늘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췄다. 국이 좀 짜지는 않나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잠시 놀랐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없었다. 부하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동료들은 서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답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덧붙였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성이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도연은 자리에 앉아 국을 떠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간이 적절했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다. 그는 몰래 조리대 쪽을 바라보았다. 그 여성은 여전히 바쁘게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똑같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도연은 다시 한번 그 여성을 보았다. 이번에는 젊은 이등병이 국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많이 드세요. 튼튼해야 나라를 지키죠. 여성이 넉넉하게 국을 퍼주며 말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따뜻함이라고 해야 할까?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구관에게 물었다. 식당에 새로 들어온 조리원이 있나? 아, 이정숙 씨 말씀이신가요? 새로 들어온 건 아니고 벌써 3년째 근무하고 계신데요. 3년이나?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네, 성실하시고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으십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숙은 오전 6시에 부대에 출근했다. 식당 일은 새벽부터 시작이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일찍 나와 재료를 손질하고 밑반찬을 만드는 것이 일과였다.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 함께 일하는 김순애가 인사했다. 응. 오늘 재료 검수도 해야 하고. 정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답했다. 매주 수요일은 식자재 납품 날이었다. 각종 채소와 육류, 조미료 등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날이었다. 정숙은 3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식자재 관리도 담당하게 되었다. 오전 8시 납품업체 트럭이 도착했다. 정숙은 납품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돼지고기 20kg, 쇠고기 15kg, 닭고기 10kg. 서류상으로는 모두 1등급 고기였다. 하지만 실제로 납품된 고기를 보는 순간 정숙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색깔이 이상했다. 1등급 고기치고는 너무 어둡고 마블링도 부족해 보였다.
이거 정말 1등급 맞나요? 정숙이 납품업체 직원에게 물었다. 당연하죠.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직원이 성의 없이 답했다. 정숙은 다른 재료들도 확인해 보았다. 채소들도 마찬가지였다. 서류상으로는 특급 채소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들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이상하네. 정숙이 혼잣말을 했다. 뭐가 이상해? 순애가 다가와 물었다. 서류하고 실제 납품된 게 다른 것 같아. 등급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니,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 분명히 쉿. 순애가 정숙을 말렸다. 장기수 대령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건데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숙은 우연히 장기수 대령이 납품업체 사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번에도 잘 부탁합니다. 납품업체 사장이 봉투 하나를 건네는 것이 보였다. 당연하지.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나. 장기수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상황상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다시 납품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격을 보니 더욱 이상했다. 1등급 고기 가격으로 계산되어 있었지만 실제 납품된 것은 2등급, 3등급 고기들이었다. 차액이 상당할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다. 주말 내내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 장기수 대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해 보기로 한 것이다. 오전 10시, 정숙은 용기를 내어 행정실을 찾았다. 장기수 대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대령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기수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지?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요. 서류와 실제 납품, 물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순간 장기수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장부를 확인해 보니 1등급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급 식자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야.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정숙은 당황했다. 예상했던 반응과 달랐다. 하지만 명백히 그만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장기수가 정숙을 불러냈다. 이정숙 씨,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무슨 문제요? 식자재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어. 감사 결과 일부 고급 식자재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숙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이 식자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잖아. 게다가 최근에 이상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사실이고, 그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였어요. 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을 수도 있지.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이럴 수가 있나.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다니. 대령님,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 내가 횡령하지 않았다는 증거 말이야.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없었던 일을 증명하라니.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제외야. 정숙은 그날부터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김도연은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향했다. 며칠째 이정숙을 보지 못해서였다. 지난 며칠간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해보니 이정숙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다른 조리원이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다. 이정숙 씨는 어디 있나?
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 식자재 횡령 의혹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도연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정숙이 횡령을? 식사를 하면서도 도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장기수 대령을 불렀다. 이정숙 씨 사건에 대해 보고해. 네, 중장님. 식자재 관리를 담당하는 이정숙 씨가 고급 식자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는? 장부상 고급 식자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장부를 가져와 봐. 장기수가 장부를 가져왔다. 도연은 천천히 살펴보았다. 수십 년간 군대에서 보급 업무도 담당해 본 경험이 있던 그에게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이 가격이 맞나? 1등급 돼지고기가 킬로당 이 가격이라고? 네, 맞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장기수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건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연은 더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직접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여기 김도현 중장입니다. 귀하 업체에서 우리 부대로 납품하는 식자재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 중장님. 저희가 납품하는 건 주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입니다. 장부상으로는 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직접 이정숙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연립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정숙이 나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중장님? 이정숙이 깜짝 놀랐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정숙은 당황했지만 도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식자재 사건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중장님,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정숙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납품 식자재와 장부의 차이점, 목격한 리베이트 의혹까지. 도연은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일부터 식자재 납품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중장님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김도연은 부대 뒷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납품업체 트럭이 도착하는 시간이었다. 6시 정각. 납품업체 트럭이 도착했다. 도연은 직접 납품 과정을 지켜보았다. 장기수 대령도 평소처럼 나와 있었지만 도연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것이 역력했다. 중장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식자재 납품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도연은 납품되는 고기를 하나씩 확인했다. 색깔, 마블링, 전체적인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게 1등급 한우라고? 네, 그렇습니다. 납품업체 직원이 대답했다. 이 색깔로 1등급이라고? 나도 고기 좀 안다고. 직원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건 장기수 대령, 설명해보지. 장기수도 식은땀을 흘렸다. 중장님, 납품업체에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실수? 매주 똑같은 실수를? 도연은 다른 식자재들도 확인했다. 채소, 조미료, 모든 것이 서류와 달았다. 이 차액은 어디로 간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납품업체 사장을 따로 불렀다.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러면 군 검찰에 고발한다. 결국 납품업체 사장이 입을 열었다. 장기수 대령에게 매달 리베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차액의 30%를요. 도현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부대원들의 건강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었다. 조사가 끝난 후 도현은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숙 씨, 지금 부대로 나올 수 있나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장기수 대령이 식자재 납품 비리를 저질렀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어요.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며 도현은 깨달았다.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정숙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군 검찰에 장기수 대령의 비리를 정식으로 고발했다.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장기수 대령이 헌병대에 연행되는 모습을 본 부대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정숙은 그날부터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미안해하며 다가왔다.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의심했어. 아니야.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해해. 점심시간. 김도현이 식당에 나타났다. 중장님,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1등급 재료로 만든 거죠?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정숙이 웃으며 답했다. 도현은 국을 받으며 물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중장님 덕분에요.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당신이 용기를 낸 덕분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도현은 이정숙에게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정숙이 잠깐 놀랐다. 네. 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요. 이정숙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네. 언제든지요. 일주일이 지났다. 장기수 대령의 비리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금요일 저녁 도현은 용기를 내어 이정숙에게 다가갔다. 식당 일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정숙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두 사람은 부대 뒤편의 작은 정자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닙니다. 오히려 중장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사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요. 이정숙이 고개를 갸웃했다. 제게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용기요. 그리고 정직함. 저는 계급과 권위에 기대어 살아왔는데 당신은 그런 것 없이도 당당하게 옳은 일을 하더군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정숙 씨,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장이 아닌 그냥 김도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이정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중장님.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저는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요. 저 같은 사람에게요? 당신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장님, 저는 그냥 평범한 조리원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는 곧 은퇴합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요? 네, 30년을 군인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사실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처음 뵀을 때부터 다른 분들과는 달랐어요.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 달이 지났다. 김도현과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도현은 이정숙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배웠고, 이정숙은 도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도현 씨, 아들분과는 자주 연락하세요? 이정숙이 물었다. 요즘은 좀 더 자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부담스러운데.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이정숙의 아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목소리가 밝아졌고 예전보다 활기가 넘쳤다. 엄마,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 부대에서도 변화가 느껴졌다. 도현은 예전보다 더 인간적이 되었고, 이정숙은 더욱 당당해졌다. 어느 토요일 저녁, 도현과 이정숙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정숙 씨, 제가 다음 달에 은퇴합니다. 정말요? 벌써요? 네, 30년을 군인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다만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정숙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은퇴식 날, 도연은 부대원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30년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정숙도 그 자리에 있었다. 도연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은퇴식이 끝난 후 도연과 이정숙은 부대 정문을 함께 걸어 나왔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이정숙이 말했다. 네,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당신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대를 나서며 도연은 생각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이야. 군인으로서의 삶도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정숙도 마음이 벅찼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석양이 그들의 뒤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